이제 복시가 심해서 길을 건너기도 힘들 정도였고, 씹기가 힘들어서 딱딱한 것은 먹기가 어려웠고, 또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서 샤워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흉선암이 사실은 참 드문 암입니다. 근데 이 5년 생존율이 30에서 50%, 그러니까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암이죠. 네. 저염식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에도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암을 이기는 천연항암제 어느덧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계 종사자 본인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은실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국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암 극복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꽉꽉 눌러 담아왔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서 온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암 개선 사례자 분으로 이 자리에 모셨지만 우리 정지영님의 직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잡러로 일해온 사람인데요. 17년 동안은 학원을 운영해왔고 13년 차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 두 분처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기도 합니다. 놀라셨죠? 오늘의 게스트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또 사례자이기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만큼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발병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30년 넘게 투잡러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평일 11시간, 토요일은 7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식사 대신 간식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았었고, 네, 그러다가 23년 8월에 이제 복시가 좀 심하게 생기고, 눈꺼풀이 많이 내려앉아서 안과 병원을 갔었는데, 중증 근무력증 의심이라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치료하고 싶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세포교정학회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교정의 영양소가 이 병을 고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포교정 영양소는 불치나 난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성분이어서 제가 만약에 이 병과 싸운다면 꼭 이거를 먹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실력이 출중하신 이 지은실 약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세포교정 영양소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님께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바로 연락을 주셨고, 또 이제 함께 세포교정 영양소 설계를 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흉선종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개월 뒤에 흉선 CT 검사 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실제로 7.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이 됐고, 종양 발견 당시에는 이제 C타입이라고 흉선암 진단을 받으셨죠. 네. 중증 근무력증 진단만으로 흉선암을 예측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약사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흉선암 자체가 낯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흉선은 가슴의 종격동, 그러니까 폐, 심장, 대동맥, 식도, 이런 우리 몸에서 생존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장기들이 모여있는 부위 앞쪽에 위치한 면역기관인데요. 이곳에 암이 생기면 이제 흉선암이 되는 거고, 흉선암이 사실은 참 드문 암입니다. 근데 이 5년 생존율이 30에서 50%, 그러니까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암이죠. 중증 근무력증, 이것도 정말 쉬운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암까지 진단받을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복시가 심해서 길을 건너기도 힘들 정도였고, 씹기가 힘들어서 딱딱한 것은 먹기가 어려웠고, 또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서 샤워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진단 초기에 바로 세포교정 영양소를 먹으면서 증상이 좀 빨리 좋아진 편이었어요. 복시가 열흘 만에 없어진 경우였거든요. 중증 근무력증도 이걸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로 이제 받은 암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 열흘 만에 중증 근무력증이 사라진다. 정말 놀라운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흉선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표준요법과 세포교정요법을 같이 병행하신 걸까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하셨어요. 최대한 2배로 항암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 수술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개용하지 않고 흉관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흉선암에서 흉선종으로 바뀌면서 항암 치료가 취소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저한테 흉선종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보통 분들은 이제 흉선암 그러면은 표준 치료만 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약사님께서는 표준 치료 외에 그 천연 항암 영양소를 꼭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난소 부위에도 낭종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신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표준 치료만으로는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연 항암 영양소였고 공부하면 할수록 신뢰가 가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재영 약사님은 처음에는 악성 C타입 흉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 후에 수술까지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 천연 항암 영양소를 이제 2배로 복용을 하시면서 흉선종으로 최종 이제 진단명이 바뀌게 됐고 진짜 처음에 흉부외과에서 종양내과로 넘어갈 때 종양내과 진료가 취소됐다고 했을 때 저희 진짜 손잡고 정말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부터 그렇게 천연 항암 영양소 잘 챙겨 드신 덕분에 회복력도 좋으셨고 경과도 정말 좋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원래는 중환자실로 가실 뻔했는데 일반실로 가셨다고 경과 좋아서 4일 만에 나왔다고 연락 주셨을 때는 진짜 저도 같이 감격했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두 분의 눈시울이 잠깐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정정 약사님의 회복에 우리 진실 약사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쁘셨는지 느껴지는 게 오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감격인데요. 표준치료요법과 천연 항암 영양소를 함께 섭취 진행한 만큼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느끼신 바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방사선 치료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천연 항암소를 또 그걸 대비해서 먹었는데 그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없이 정말 컨디션이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 방사선 치료 중에도 그 치료가 없는 토요일은 약국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 환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가 25회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약국을 11시간 지금까지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훨씬 덜 피곤하고 혈색도 좋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환자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그 남아있는 암세포 없애려고 항암 치료를 거의 반드시 하잖아요. 근데 그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그 확진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도 그 사이에 열심히 챙겨 드신 천연 영양소 때문인 거 맞으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천연 항암 영양소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 걸까요? 자세한 작용 기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영 약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서 암에 관련된 수술 이외에는 일체의 치료를 받으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천연 항암 영양소만 섭취하시고 또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일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말 일을 많이 하셨는데 대신에 몸에 해로운 음식을 정말 많이 주의해서 챙기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와, 진짜 이런 긍정적인 약사님의 마인드와 또 천연 항암 영양소의 그 효과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정말 천연 항암 영양소 알면 알수록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암 분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 천연 항암 영양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계적인 암 석학이신 김희신 박사님께 천연 항암 영양소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동물에서 보면은 암 유전자 스위치를 켜지는 것을 이제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엔토시아닌 성분이 막아준다 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가령 암 치료를 한다, 항암, 방사선 치료한다 이런 사람은 좀 넉넉히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 이런 보조 치료제는 기본적인 이제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하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죠. 자, 그럼 요즘은 특별히 건강 관리하고 계신 게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일단 커피와 과자, 빵 종류는 거의 절제를 하고 있고요. 그 야채 샐러드를 항상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과일도 먹고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짠 거를 싫어해서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만약에 삼계탕이나 갈비탕을 먹더라도 거의 간을 아예 하지 않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염식이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에도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소금 차나 또는 소금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네랄 죽염하고 석염과 그리고 아로니아 농축액 그리고 활성 칼슘액을 넣어서 물을 만들어서 그 물로 이제 세포 교정요법 치료를 하는 약도 먹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물 섭취를 할 때 그걸 먹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커피 대신 즐기는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플 비니거와 물의 흡수를 높여줄 수 있는 활성 칼슘액하고 아로니아 농축액을 넣어가지고 그걸 커피 대신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건강에 좋을 거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도한 저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한 소금의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 소금이나 또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라서 선택하셨던 소금의 기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소금은 산화작용이 강해서 쇠를 부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네랄 소금, 항산화 소금을 선택을 하는데, 그거를 미네랄 죽염이나 석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현직 약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라 더 믿음이 가는데요.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시간은 환자분들의 건강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함께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암이라는 그 무게에 눌려서 겁먹고 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내일처럼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정지영 약사님 옆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한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고 겪으면서 또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면, 또 암이 생길까 두렵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은 암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요, 이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암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암을 알아가시는데 저희 암을 이기는 천연항암제 컨텐츠가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